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최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결단하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하라! 분명해진 수사 외압 국회가 규명하라!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입니다. 연일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 둘 점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 외압을 정확하게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인 경정이 국수본과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랑 내통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외압은 없다라고 하던 것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보실만 개입된지 알았더니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이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도 저희가 처음에 시민들에게 청원을 요청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물려나올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의 부하들, 그리고 생존 해병, 이 정도였는데요. 경찰이 한묶음이 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장도 지금 국정조사에 나와야 할 판이고요. 수사부장도 나와야 됩니다. 국수본 관계자도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면 국수본부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았는지도 이도 청문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있는 경무관, 지금은 치안감으로 승진했죠. 이자도 국정조사에 불려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마당에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여야 합의도 중요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권력은 그런 것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았을 때는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 안에서, 법치주의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통치행위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합법적인 수사를 잘하고 있던 한 명의 군인을 역적으로 몰아서 지금 항명죄로 두 번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는 실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정치인이, 어느 고위 관료들이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이 종이책처럼 구겨질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권이 유린되는지를 우리 헌정사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 계시려면 본인이 왜 안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수근 사망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리하면은 입 다물고 항고합니다. 이야기하셔야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는 장병들이 존재하고 있고 1년 6개월 동안 어디 다치진 않을까, 또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발을 뻗고 못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게끔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주셔야만이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근간이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이제 결단해 주십시오. 다 불려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수사를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 갈 뻔한,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법을 쫓았던, 실체적 진실을 쫓았던 그 울먹이던 군사경찰 수사관, 그리고 그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을 때 수뇌부의 압력과 권력 때문에 수사를 중단했던 경북경찰청 팀장의 울먹임, 우린 여기에 대해서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결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제2차 공판길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왜 자꾸 말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느낀 것은 첫 번째 김기현 사령관이 이제 조사를 받은 것은 그 이송을 하고 이첩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본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사령관 집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게 꼭 원래 이게 꼭 이렇게 될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면서 비교적 있는 대로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 자꾸 이제 심증이 강화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박정우 대리 엄벌을 촉구하는 증언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반면 또 이제 증언을 해줘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또 증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지고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국정조사야말로 저는 뭐 수사와 달리 정말 성역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지켜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견을 제출할 방법도 난망하고 그것도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지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국정조사는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지금 궁금한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사건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있는 시간과 공간을 정리해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성역 없이 조사 가능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와는 다른 문제이고 수사를 통해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냐 없냐를 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다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그리고 엄격하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여러 국정조사들에 대해서 뭐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거기서 항상 피해자들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의 뭐 임기가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것과 무관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지금 특위도 구성돼 뭐 민주당의 특위도 있고 국회의장도 의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은 기간에 오히려 사력을 다하여 조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궁금한 게 무엇이고 국민들이 질문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정훈 대령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출신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율이 있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요. 자료 이첩 직전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규명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고요. 의장실을 수차례 방문해서 면담을 요청을 했고 급기야는 의장실 복도에서 피켓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최종적인 절차 이행으로 나아가질 않고 계십니다. 명분은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명명백백하게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보다 분명한 실체 규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야 합의라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은 저는 국회의 총체적인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 국회 역할을 총체적으로 방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작은 목소리 하나를 더 보태는 건데요. 이것이 좀 큰 목소리가 돼서 의장님의 마음을 바꾸고 국정조사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더 해나가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참여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해를 넘겼고 7개월째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애초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돼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경위가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누군지 그 범위와 크기가 정해졌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국방부 장관 결재와 번복의 과정,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과 국방부 군 검찰의 위법적인 회수의 모든 과정에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가 있었던 것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드러난 마당입니다. 뿐이 아닙니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수사 과정에서 안보실과 김대한 사령관의 수차례 통화 기록을 확인했음에도 통화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에 안보실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진 통화 기록을 제출했다는 점도 이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상식선에서도 도무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가을 참여연대와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위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동안 진척이 없더니 최근에 들어서야 수사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은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는 너무도 원활하게 신속하게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도대체 무엇이 작동했길래 가능했는지 이제 국회가 함께 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혹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 장병이 그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 정부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절규하는 이를 국회가 더는 묵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만 명의 시민의 청원 그리고 압도적 지지 여론도 분명합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단체들도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09명의 요구, 국회의장은 최상병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지난 2023년 7월 19일 수해 복구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다.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급류 속에 병사들을 투입해 벌어진 참변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사건 초기부터 참변의 주요 원인으로 김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수색 압박이 거론되었다. 관련 증언이 쏟아졌다. 사망 원인의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도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가 포함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고 차례로 결재했다. 그러나 7월 31일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번복했고 예정된 수사 결과 브리핑도 취소하였다. 국방부는 민간 경찰의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며 해병대 수사단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하냐며 경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 모두를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위법하게 기록 전부를 탈취해왔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엔 수사의 결과를 갈아엎고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를 모두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하여 민간경찰에 이첩했다. 상식을 넘어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외압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외압에 나섰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다고 실토했다.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실무자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번복되는 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기록을 탈취하는 날 해병대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수차례 걸쳐 긴밀하게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 수사의 압은 이미 의혹의 단계를 넘어선 지도 오래다.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의는 매우 높다. 이미 2023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단 열흘 만에 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특검 도입을 통한 최상병의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에 찬성하고 있다. 최상병과 함께 급료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생존장병의 어머니가 지난 1월 31일 국회 앞을 찾아 북을 울리며 국정조사 실시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정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명백한 위법이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형용화시키는 반헌법적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된 외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과 녹취, 진술 등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매일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기사거리 이상 되지 못한다. 진상규명의 공식적 절차가 어디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인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회다. 최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는 이미 범국민적 요구에 이른 지 오래다. 이미 수만 시민의 국정조사를 청원한 바 있고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다. 국회의장만 응답하면 된다.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전례에 비추어 드물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본인의 비의 행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과정에 정부나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가만히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곧 진상규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조속히 국정조사를 절차를 진행하고 여당의 이해에 응하도록 견인할 책무가 있다. 오늘 우리는 국정조사를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 2만 309명의 서명을 전달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추도 되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형 범죄는 규명할 방법도 없이 은폐되고 말 것이다.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해묵은 논리를 벗어나 여의도 국회 밖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억울하게 군사법원 피고석에 앉아서도 한 줄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결기를, 전역고 사단장을 고소했던 행존 해병의 용기를 누구 하나 시킨 적 없음에도 법원 당청석과 거리를 메우며 해병대 정신을 실체하는 예비역 해병들을, 고 최수근 상병을 떠올리며 자기 일처럼 마음을 아파하는 시민들을 직시해야 한다. 곳곳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양심 있는 군인과 공직자들이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장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곧 총선이 다가온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이 진실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4년 2월 7일 고 최수근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시민 2만 309명 일동.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하라! 분명해진 수사외압 국회가 규명하라! 국회의장은 최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결단하라!